네, 지난 시간에 이제 프리의 변환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프리의 변환의 다양한 그 신호에 대한 프리의 변환을 알아봤는데요, 그죠? 예. 뭐 다양한 그 펄스 모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그 펄스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임펄스라든가 또는 반대로 DC라든가 뭐 코사인과 사인은 이미 다 우리가 뭐 이전에부터 이제 했었죠, 그죠? 후리의 변환을 한 결과가 뭐 스펙트럼으로서 그래프로 나타나다 보니 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펄스가 단일 펄스가 아닌 그 펄스 열, 그것도 여기서는 지금 임펄스 열들이죠, 그죠? 그래서 단일 펄스에 대해서도 있고 이 단일 펄스가 아닌 이런 폭을 가지는 펄스의 펄스 열, 주기를 가지는 펄스 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충분히 했었고, 그거는 사실은 뭐 후리의 변환이라기보다 이제 후리의 시리즈로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예, 그 특정 주파수, 기본 주파수와 그것의 고조파들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지만, 어쨌든 주기적인 신호는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주기적인 신호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펄스가 폭이 제로가 되면, 극단적으로 제로가 되면 그것이 이제 이런 스펙트럼을 가진다. 이건 마치 우리가 샘플링 정리해서 할 때 그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임펄스열을 원래 신호에다 곱할 때의 그 펄스 열과도 같죠, 그죠? 임펄스 열.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임펄스의 주기에 해당하는 기본파와 그것의 고조파들로 똑같은 크기의 고조파들로 이루어진다. 펄스의 폭이 있으면은 펄스열이 이제 똑같은 크기가 아니고 이제 크기가 펄스의 모양의 그 싱크함수에 해당하는 그 크기로서 나타난다. 됐죠? 이들이 뭐 앞에서도 봤었죠, 그죠? 이와 같이 크기가 펄스의 하나의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싱크함수 모양의 크기로 나타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펄스의 하나의 단일 펄스의 폭이 얼마일 때 그것의 스펙트럼이 이와 같이 싱크함수로 나타나고, 이 중에서도 메인 로브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폭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것이 결국은 디지털 신호를 보낼 때의 대역폭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전송을 할 때 필요한 그 주파수 대역에 대한 개념을 매우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펄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스펙트럼이 이와 같이 모든 주파수에서 고르게 나타난다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임펄스를 어떤 시스템에 가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그 출력, 즉 임펄스를 어떤 시스템에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출력이 결국은 그 시스템의 모든 주파수에 해당하는 신호를 고르게 입력을 한 것과 똑같고, 그때 나타나는 것은 결국 그 시스템에서 모든 주파수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어떤 주파수는 많이 통과시키고 어떤 주파수는 적게 통과시키고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1kHz는 그대로 통과시키고 2kHz는 반만 통과시키고 3kHz는 3분의 1만 통과시키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스펙트럼을 통해서. 즉 이걸 집어넣어서 나오는 신호의 스펙트럼을 보면 그것이 결국은 그 시스템이 그 입력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그 시스템의 임펄스 특성이다. 임펄스 특성이라기보다는 주파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프리에 변환하는 결과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뒤에 시스템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다. 이 임펄스를 가해본다는 것은 그때 나오는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예.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방금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임펄스를 가했을 때 나오는 출력이라는 것은 과연 임펄스와 어떤 관계식이 있느냐 하는 거죠. 즉 입력 신호와 그 시스템의 특성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했을 때 그 컨볼루션이라는 관계를 맺는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뭐 수식적으로는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입력을 가하고 여기 출력이 나온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 특성에 해당하는 함수를 F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입력을 이제 F1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나타나는 출력 F3는 이게 각각의 어떤 신호에 해당하는 함수식이라고 그러면 나타나는 F3라고 하는 그 출력 신호의 식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 이거죠. F1과 F2의 여기에 곱이 아닙니다. 곱이 아니고 이게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컨볼루션이라는 계산은 보시다시피 좀 복잡한 두 개의 식의 뭐 시간 지연의 곱에 그 시간 지연에 해당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그런 복잡한 식이에요. 이것의 의미는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뒤에 가서 어쨌든 그런 컨볼루션의 결과가 출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스템과 시스템의 특성에 해당하는 어떤 함수와 식이죠. 식과 입력의 어떤 신호에 해당하는 식의 두 개의 컨볼루션이 출력 신호다. 뭔지는 아직 잘 모르나? 이거예요. 그러면 이 컨볼루션의 그 물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 신호를 뭐 임의 신호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이런 신호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앰프에다가 마이크에 입력으로 아 하고 또 도레미 하고 집어넣으면 앰프에서 이게 있어요. 증폭이 돼서 출력이 나오겠죠? 그럼 도대체 이 앰프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느냐 했을 때 그 어떤 역할에 해당하는 게 F2라는 거죠. F에 해당하는 어떤 식으로 내 입력을 바꿔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델타 T를 집어넣었을 때 내가 아, 도레미 대신에 델타 T 이런 신호를 집어넣었을 때 앰프에서 나오는 출력이 바로 F2라는 거예요. 식이.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에 입력을 델타 T 대신에 임의 아, 도레미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 F2와 이것의 컨볼루션이다 한 거고, 이 컨볼루션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집어넣은 아, 도레미에 해당하는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는 사실 따지고 보면 순간순간의 신호들이 모여서 된 거죠. 그죠? 순간순간의 신호들이 뭐 샘플링을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을 했는데 그 샘플링 간격이 완전히 제로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냥 아, 도레미 연속적인 신호가 되겠죠. 그죠? 이제 더 이상 샘플링 된 게 아니고 연속적인 신호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속적인 신호라는 거는 아주 가까운 그 간격을 가지는 임펄스들의 조합이죠. 물론 그 임펄스의 크기가 아나 도레미의 음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변하겠지. 그러니까 싱글 단일 임펄스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아주 빠른 속도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들의 연속적인 그런 임펄스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집어넣었을 때 출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당연히 그 각각의 임펄스들에 의한 출력의 똑같은 합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의 PPT로 가서 3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제 임펄스 하나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출력이 나왔다고 치면 이런 임펄스를 가했을 때, 즉 이렇게 임펄스가 할 때 어떤 출력이 나왔다고 치면 그걸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임펄스에 대한 응답 신호, 임펄스 신호의 입력에 대한 출력 신호, 그걸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다 한다면, 그러면 이제 단일 임펄스가 아니고 연속적인 아, 도레미와 같은 그런 연속적인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그 입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연속 신호, 이러한 연속 신호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떤 신호다? 그러한 임펄스들이 아주 가까운 간격으로 모여 있는 신호다 이거지.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되냐? 요 임펄스에 대한 출력, 그 다음에 요 임펄스에 대한 출력, 요 임펄스에 대한 출력, 요 임펄스에 대한 출력들이 다 합쳐진 거겠죠. 요거에 대한 출력,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출력,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출력,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출력, 그것들이 다 합쳐진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바이올린이랄까? 바이올린의 현을 하나를 튕쳤어요. 튕기면 그 임펄스가 되겠지? 한 개. 그죠? 순간적으로 딱 튕긴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현으로 문질러. 현으로 문지르면 어때요? 계속해서 거기다 임펄스를 가는 거예요. 문지른다는 거는 줄이 현에 닿아서 어때요? 현을 이렇게 끌어당기죠. 마찰 때문에.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바이올린 줄의 장력에 못 이겨서 바이올린 줄은 튕겨나가겠지. 하나의 임펄스잖아요. 근데 판은 계속 눌러서 물고 바이올린 줄을 당기려고 하니까 또 다시 당겨져서 또 다시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떨어지겠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팔로 그 현을 문지른다는 거는 아주 좁은 간격으로 임펄스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임펄스를 가는 크기가 이제 현을 뭐 아주 세게 문질렀다가 아니면 또 뭐 아주 약하게 문질렀다가 팔을 가지고서 현을 아주 눌러서 문질릴 때하고 살살 문질릴 때하고 가해지는 힘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임펄스의 크기가 다 다른 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이올린의 팔이 현에다가 가하는 신호라는 것이 이런 임펄스들, 크기의 강약의 임펄스들의 조합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현에서 나오는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은 결국은 그 각각의 임펄스들에 대한 그 소리의 응답의 조합의 합이다. 그것을 식으로 써보면 이와 같다 이거예요. 요 시점에서의 응답, 그 크기의 응답, 또 요 시점에서 이 크기의 입력에 대한 응답은 이 시점보다 약간 뒤로 밀려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시점의 입력에 대한 이 크기에 대한 응답은 더 밀려서 나오고 더 크게 나오겠죠. 그죠? 크기의 그 비율을 잘 보세요. 이거 입력이 점점 커지는 데 따라서 출력도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시간은 점점 뒤로 밀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게 출력이다. 이거죠. 그럼 어느 시점의 요 값은 결국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다. 어느 시점의 요 값이라는 건 결국은 요거 더하기 요 노란색 더하기 또 이 진한 초록색 더하기 주황색 더하기 빨강색 이거를 다 합친 게 이거다 이거죠. 그 식입니다. 이거. 그거를 이제 적분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특정 시점 t라는 시점에서의 이 출력의 값은 이 현재에 두드린 그 펄스에 의한 것도 있지만 과거에 입력한 펄스의 출력이 그 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종을 쳐도 그렇고 띵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뭐 현도 뿅 뜨뜨리면 그냥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띵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이 현재에 두드린 것, 그러니까 튕긴 것과 합쳐져서 과거에 튕긴 것에 대한 응답이 합쳐져서 나타날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 시스템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입력한 그 신호들의 뭐 연속적인 신호들에 대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응답을 합친 것. 그러면 그 컨볼루션 된 신호를 이제 후리에 변환하면 이걸 후리에 변환하면 이것과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것의 후리에 변환 곱하기 이것의 후리에 변환 이 두 개의 곱이다. 아까 이 식에 의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다고 설명은 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밴드 패스 필터가 있다 치요. 밴드 패스 필터의 특성이라는 건 우리가 배웠지만 어떤 주파수 영역에 따라서 어느 특정 주파수의 범위를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학기 초에 기억나죠? 그죠? 그러면 이 밴드 패스 필터를 이제 그 FDM 된 신호를 통과시키면 이 FDM 된 신호는 어때요? 이 채널이 이제 여러 개의 채널이 이렇게 주파수 분할 다중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스펙트럼으로 보면, 즉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이런 특성을 가지는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의 곱으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사라지고 얘만 살아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두 개를 곱한 거 아니에요?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 아니에요? 그죠? 결과가. 스펙트럼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뭐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뭐 변복조 하면서 다 해봤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의 특성이 있으면 그것의 주파수 변환에 해당하는 후레 변환, 그것과 그다음에 입력 신호의 그 신호의 후레 변환한 스펙트럼, 두 개의 곱인 출력 신호의 스펙트럼. 그것이 시간 영역에서 보자면 그것이 뭐에 해당하는 거 아니? 바로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계산에 해당한다. 그게 이제 통신에서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컨볼루션에 대한 개념, 뭐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뭐 몰라도 되지만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는 제가 소개는 드렸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소개는 드렸고, 그것이 왜 그런지는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입력 신호의 그림,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응답 특성의 그림, 그래프, 그리고 그 출력 신호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극한으로 보내면, 여기서 극한으로 보낸다는 건 결국은 요 시간 간격 델타 t를 제로로 보내면 연속적인 신호가 되면서 이런 컨볼루션 꼴의 계산으로 바뀐다. 여기서는 각각에 대한 합으로 그렸지만, 여기죠? 각각에 대한 합으로 그렸지만 이제 이게 무한히 가면은 이제 합이 적분으로 바뀌는 거죠. 뭐 적분이라는 게 결국은 더해 나간다는 건데, 무한 극소의 그 간격으로 더해 나가는 게 적분이죠. 개념이. 뭐 말은 적분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만 더하기예요. 더하기. 덧셈.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어떤 시스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펄스를 가했을 때 나오는 출력의 파형의 모양을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 시간 영역에서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부르고, 이것을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옮기면 이제 후리에 변환을 하면, 그래서 주파수 영역으로 옮긴 걸 우리가 주파수 응답 특성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면 이 그 후리에 영역으로 옮긴 것은 이 임펄스는 입력이 아까도 봤지만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일정한 그런 입력이 들어간 거고, 여기에 나오는 이거는 결국은 이 모든 주파수 각각 하나의 주파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띄어서 그렸지만 아주 연속적인 모든 주파수라고 봅시다. 이 간격이 무한히 제로인 그런 연속적인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다 더한 것이 여기 들어가서 나온 이 신호도 결국은 이 각각의 하나에 대한 그 주파수에서의 크기 변화가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느냐의 합이 주파수 응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집어넣는데 이런 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주파수적으로 낮은 주파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과시키는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잘 통과 못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죠? 뭐 아까 뭐 봤던 로우 패스 필터는 밴드 패스 필터는 어떤 주파수에서 어떤 주파수까지를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주파수 응답인 거죠. 그죠? 뭐 로우 패스 필터는 이런 응답, 하이 패스 필터는 뭐 이런 응답, 주파수에 따라서 뭐를 가진다 하는 걸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임펄스에 대한 프리퀀시 그 스펙트럼을 집어넣었을 때 이 시스템의 특성이 이러하다면, 주파수 특성이 이러하다면 출력은 이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델타 t에 대한 그런 그 후리에 변환이죠.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그 이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 특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뭐 이건 HF 즉 HT에 대한 후리에 변환이 되겠죠. 이거랑 곱하지면 결국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HF가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이건 일정한 1이니까 1 곱하기 이거 하면 이거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임펄스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어떤 HT에 대한 후리에 변환이라는 거는 델타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어떤 YT는 이거는 HT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랑 곱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1이고 1에다가 이거 곱하면 그냥 그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출력은 이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델타 t가 아니고 임의 XT를 집어넣었다.
xt에 대한 푸리에 변환이 이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주파수별로 여러 가지 크기를 가지는 그런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입력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런 HF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는 필터에다가 통과시키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입력이 그 해당 주파수에 따라서 그 크기가 이것으로 곱해져서 나오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때요?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감쇄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죠? 네. 그 주파수별로 각 모든 주파수별로 다 이것과 이것이 곱해진 결과가 여기 출력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게 뭐예요? XF 곱하기 HF, YF가 X 곱하기 H가 되는 거죠. 곱하기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그 주파수 영역에서의 두 개의 신호의 스펙트럼을 곱하면 그 결과가 이제 결국은 두 개의 어떤 입력 신호와 그 시스템의 특성, 이 두 개의 그 주파수 영역에서 곱하면 그것이 출력 신호의 스펙트럼이다 하는 얘기를 앞에서 1장에서 이미 초반에 했던 그것이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물론 수식으로 증명은 안 했지만 그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런 시스템 중에서 아주 좋은 시스템, 제일 좋은 시스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이런 거죠. 딱 델타 t가 t는 제로의 순간에, 여기서 t는 제로의 순간에 이런 델타 t 임펄스가 들어갔으면 출력이 뭐가 나오면 제일 좋으냐, 이걸 이제 시스템을 통과시켰을 때 출력이 뭐가 나오면 제일 좋으냐, 똑같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똑같이 나오면 좋겠지만, t는 제로에서 똑같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시스템을 통과시키면 지연이 안 생길 수 없죠. 어쨌든 뭔가를 지나니까 지연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 들어가는 동시에 출력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 지연이 생겨요. 시간 지연이 뭐 t0만큼 생긴다고 그럽시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거는 이거랑 똑같이 나타나면 제일 좋죠. 그냥 오로지 지연만 돼서 나타나면 좋죠. 그죠? 물론 그 크기는 뭐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커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냥 단순히 곱하기 상수 몇 배, 뭐 0.5배가 되든지 몇 배가 되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어쨌든 지연만 단순하게 일어나고 크기만 단순하게 변하면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크기가 변했다는 것도 사실은 모든 주파수에서 똑같이 크기가 변했기 때문에 저렇게 임펄스도 나타나는 거지, 만약에 주파수별로 크기 변화가 다 다르다면 저 임펄스가 그대로 임펄스로 나타날 리가 없다 이거지. 왜냐하면 임펄스라는 것 자체가 모든 주파수를 고르게 가지고 있던 건데 그것의 주파수별로 나타나는 크기가 다르다면 당연히 그 합은 임펄스가 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임펄스로 나타나고 크기만 변한 거는 문제가 없다 이거요. 그걸 뭐 결국은 이 t0만큼에 해당하는 위상차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은 크기는 그대로 일정하게 나타나되 그 크기가 뭐 이득이 생기든 아니면 감쇄가 생기든 a만큼의 변화가 있다고 칩시다. 원래 것이 이제 이 임펄스가 1이라고 그러면 1에 해당하는 크기가 모든 주파수에 고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a만큼의 크기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a만큼의 크기 변화가 생겨서 여기 1이었던 게 여기서 1이라는 건 이 높이가 아니고 사실은 이 임펄스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임펄스라는 건 무한히 높은 크기에 무한히 좁은 제로잖아요. 그러면 이 면적이 1이 된 그런 펄스라 했죠. 그죠? 그것의 면적이 a가 된 거지. 무한히 좁은 시간에 무한히 높은 레벨 두 개의 곱이 a만큼 되는 a배만큼 변한 거죠. 원래 1이었던 것이 a배만큼 변하고 t0만큼 지연된 거는 스펙트럼도 이게 원래 1이었던 게 a배만큼으로 변하고, 그죠? 크기가 a배만큼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연은 t0만큼 생기니까 위상으로 따지면 이제 t0의 지연은 2파이 ft0죠. 주파수에 따른 t0만큼의 위상 세타는 물론 지연이니까 마이너스. 이 식은 우리가 2장 1절의 파워포인트에서 봤죠, 그죠? 네.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t0만큼의 지연이 생겼다는 것은 위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마이너스 2파이 ft0다. 이 식에서, 그죠? 이 식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그냥 하나하나 개별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계속 이어져서 뒤에 것을 완성해서 빌드업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죠? 여기서 이만큼의 여기에 T0만큼의 T0만큼의 여기에서는 지금 플러스니까 이제 지연이 아니고 전진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T0면 지연이 되겠고, 이건 하나의 특정 주파수에 대한 거예요. 델타 함수가 아니고, 어쨌든 델타 함수라는 것도 모든 주파수에 대한 거니까 그 어떤 그 모든 주파수 중에 하나의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는 T0만큼의 지연이 생겼고, 모든 주파수가 T0만큼 지연이 생겨야 똑같이 임펄스도 T0만큼 이동을 하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특정 주파수 하나에서 T0만큼 지연이 일어난다. 그 주파수는 모든 주파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위상은 여기서는 이제 전진이고, 지연의 경우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2파이 ft0다. T0만큼의. 그럼 마이너스 2파이 ft0라는 건 f의 함수로 보면, f에 따른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는 일직선이죠. 1차 함수죠. y는 마이너스 ax의 꼴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라는 기울기를 가지는 x에 대해서 그런, 이걸 다시 쓰면 세타는 마이너스 2파이 t0 f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a가 되는 거고 요게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x 꼴의 식이죠.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라는 것도 주파수에 따라서 직선으로 나타나는 지연 위상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위상 그래프가 이렇게, 위상각이 마이너스 2파이 ft0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파이 t0가 되는 거죠. f에 대한 1차 방정식, 직선식. 1차 방정식이라는 게 직선식이죠. 그죠? 크기는 뭐 아까 되겠죠?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일정하게 델타로서 왔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어떤 시스템을 통과시켰을 때 사용으로 보자면 그대로 델타로서 시간 지연이 돼서 나타나고, 주파수로 보면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결국은 어때요?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똑같은 크기로 통과시키고, 배율을 어떤 주파수에 사인파가 들어오든 똑같은 크기로 통과시킨다는 얘기죠. 이건. 그리고 지연은, 이거는 이제 위상이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똑같은 지연이 T0만큼 일어나고, 위상각으로 따지면 증가하는 거죠. 계속 마이너스로 증가하는 거죠. 그런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이제 그 현실적인 통신 시스템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봤던 그 뭐 이런 T-스퀘어 케이블, 랜 케이블의 그 두 가닥만 보자면 이제 RC 회로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RC 회로의 경우에 이러한 모양의 그 스펙트럼 특성을 가지잖아요. 그죠? 즉 낮은 주파수는 잘 통과시키는데 높은 주파수 갈수록 더 크기가 작아졌었죠. 우리가 이 2장 첫 부분에 뭐 그걸 많이 봤어요. 그죠? 뭐 시뮬레이터로도 봤고, 또 뭐 지오지브라로도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봤고, 그랬을 때 단일 사인파가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서 들어갔을 때, 또는 펄스파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출력 신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봤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왜곡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죠? 단일 사인파 같으면 레벨이 작아지면서 지연이 생겼고, 그죠? 이제 펄스파 같은 경우에는 펄스파가 무너져서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뭐 삼각파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죠. 그죠?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가 뭐 그건 앞에서 충분히 봤으니까. 어쨌든 그런 왜곡이 생긴단 말이죠. 통신 시스템에서, 케이블에서.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수신 측에서 다시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반대되는 그런 주파수 특성을 가지는, 그리고 또 물론 당연히 위상도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을 통과시켜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파수 특성이 다시 고르게 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보정해주는 역할, 등하기, 동일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이퀄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다. 그래서 이퀄라이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퀄라이저에 대해서는 이미 몇 번 얘기했으니까 뭐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입력이 됐을 때, 이거는 보면
뭐 예를 들면 1kHz, 3kHz, 5kHz 신호가 1만큼,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플러스 5분의 1만큼 합쳐진 신호라고 보면 어떤 시스템을 통과시켰을 때 이렇게 나타나면 제일 좋은 거다 이거죠. 약간의 지연이 있고 그 다음에 레벨 변화도 이거는 지연은 없고 레벨 변화만 생긴 거네요, 그죠? 근데 뭐 지연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예, 이게 레벨만 줄어들었어요. 이건 어땠어요? 이거는 레벨은 그대로인데 시간 지연이 생겼죠, 그죠? 이만큼 지연이 생겼어요. 예. 이 지연이 일어났죠. 이런 것들은 오케이다 이거지. 지연이 생기던 줄어들던 모든 주파수에서 똑같이 그것이 일어나면 괜찮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주파수마다 이제 이득이 달라지면, 즉 요것이 크기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비율이 예를 들어서 1, 3분의 1, 5분의 1이 아니고 1, 뭐 4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변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지. 파형이. 그 다음에 이 크기는 1, 3분의 1, 5분의 1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 1kHz, 3kHz, 5kHz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단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의 지연 시간이 각각 달라지면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 이거야. 전혀 엉뚱한 모양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시스템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에 따른 레벨의 변화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주파수별 시간 지연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귀로 들을 때는요, 귀로 들을 때는 그 시간 지연, 주파수에 따른 시간 지연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보면 이 신호나 듣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 그래요. 상상외로. 그러니까 청각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운드의 경우에는 이런 주파수별 시간 지연에 민감하지 않다. 그런데 시각적으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통신 신호에서 이제 그거를 펄스로서 인식을 해서 펄스의 레벨을 결정할 때는 매우 중요하겠죠. 저 밑에 거를 누가 펄스라고 봐서 1010이 구분이 돼요? 위에 거는 1010이 대략 레벨이 두 개로 나눠져서 구분이 되지만 저 밑에 거는 어때요? 엉망인 신호라서 저게 펄스가 어디가 1이고 어디가 0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죠, 그죠? 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신호들을 처리하거나 그러니까 수신하거나 송신하거나 할 때, 또는 이것이 이제 어떤 화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면. 예를 들면 자, 이 부분은 밝은 화면, 이 부분은 어두운 화면. 그러니까 화면이 있는데 이렇게 그 띠가 있어서 밝은 색, 어두운 색, 밝은 색, 어두운 색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그럼 이제 완전히 밝은 거, 완전히 어두운 거 두 가지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어때요? 막 밝았다가 조금 어두웠다가 많이 어두웠다가 이게 막 레벨이 엉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아주 까만색, 하얀색 띠가 선명하게 이렇게 번갈아 나오던 것이 막 까만색에서 회색으로 갔다가 다시 흰색으로 갔다가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만큼 시각적으로도 매우 민감하다 이거야. 위상의 변화, 레벨의 변화는 안 일어났는데, 분명히 각 주파수의 레벨의 변화는 안 일어났는데 시간 차이가 달라짐으로써 그 시각적으로는 완전히 흐트러진 모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시각은 위상에 민감하고요, 청각은 위상에는 민감하지 않고 오히려 그 크기 변화에 민감하다. 주파수별. 예, 뭐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런 무왜곡으로 전달해주는 것이 모든 주파수에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로우 패스 필터 같은 것, 특정 주파수까지만 제대로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통과시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실용적으로 많이 쓰인다. 이것에 이제 진폭, 이건 양측 스펙트럼으로 본 거예요, 이제. 그죠? 마이너스와 플러스 양측으로.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는 그래도 이렇게 위상 특성이 직선을 가지면 되겠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밴드 패스 필터는 어느 주파수에서 어느 주파수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하면 좋겠다. 그 주파수 대역에서만큼 이렇게 지연 시간에 아주 위상의 변화가 직선적으로 나타나면 좋겠다. 하이 패스 필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어떤 특정 주파수 이상만 고르게 통과시키는, 그리고 그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이제 위상차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좋겠다. 주파수 특성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딱 무자르듯이 사각 모양의 스펙트럼을 그 특성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그 RC 필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필터도 로우 패스 필터의 역할은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어떤 주파수에서 딱 끊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통과시키고 어디까지가 끊어진 거냐 이런 거는 그냥 모든 신호가 다 모든 주파수가 다 통과되는 거냐 아니고 어디까지로 이렇게 정해준다 이거. 그걸 얼마나 하냐? 전압 레벨로 봤을 땐 약 루트 2분의 1, 전력 레벨로 스펙트럼을 봤을 때는 그 전력 레벨이 이 최대치 대비 2분의 1로 줄어드는 지점까지의 주파수를 통과시켰다. 나머지는 통과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력으로는 2분의 1, 전압으로는 루트 2분의 1.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뭐 청각이나 시각으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봤을 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청각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루트 2분의 1의 레벨만큼 또는 루트 2분의 1의 파워만큼 2분의 1의 파워만큼 줄어들면 현저하게 감소됐다 이렇게 느낀다 합니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소리 따지면 꽤 많이 줄어들어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또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현저하게 줄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낀다 그래요. 그 정도의 레벨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줄어드는 뭐 데시벨로 따졌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3dB에 해당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대 피크 대비 마이너스 3dB 정도 감소하면 여기 3dB 정도 감소하는 그 주파수까지는 통과. 그 주파수 이상은 이제 차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실적인 그 패스 필터들의 스펙트럼을 보면 사실은 로우 패스 필터도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돼서 여기까지를 차단 주파수,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단 주파수라고, 이제 밴드 패스 필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밴드 패스의 필터의 그 패스 대역폭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대역폭 어디서 어디까지 통과시킨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 패스 필터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과 대역폭, 여기는 차단 대역, 여기에 통과 대역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의 그 심볼은 이런 식으로 그린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로우 패스, 중간 하이는 차단, 그죠? 밴드 패스 필터는 중간은 통과, 하이, 로우는 차단, 그런 식이에요. 여기도 이제 또 주파수 응답 주파수 응답 그 그래프처럼 이렇게 또 이건 밴드 리젝트라고 해서 특정 주파수 대역만 차단시키는 거. 이것의 반대죠. 하이 패스 필터는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차단시켜야지, 그죠? 위에 거는 하이는 통과시키고 미들 로우는 컷, 이런 식으로 미들 로우는 컷하고 하이는 통과시키고. 어쨌든 이것이 이제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것도 뭐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완만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렇게 급격해질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이렇게 되지는 못한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론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조 복조로 3장, 4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쉬었다 해야 되겠죠?